오히려 컴퓨터 앞에서 오래 운전하시는 직종이나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소변 장애라든지 하지 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익인간 최석재입니다. 아쉬워. 어떡해. 드디어 유튜브 학과의 마지막 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다 어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알차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목부터 허리까지 욱신욱신 바로 디스크예요. 사실은 저희 이 제작진 모두가 네. 디스크가 마지막 회를 맞이해서 이 제작진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이 디스크가 됐군요. 야, 방송으로 사심을 채우네. 사실 디스크는 통증이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한 70%는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도움이 되는 주제예요.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추간판 장애 내지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척추뼈 사이에 쿠션같이 완충을 해주는 요거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데, 이 디스크 조직, 추간판 조직이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때문에 밀려 나와서 발생하는 질환이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동물 시절부터 생각해보면 네 발로 걸었겠죠, 발생학적으로 보면.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직립보행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과 허리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자, 목에서 커브가 그려질 때 이렇게 역시자 커브가 그려졌다가, 등에서 C자 커브가 그려졌다가, 허리에서 다시 역시자 커브가 그려지면서 이 역시자 커브 있는 부분에 하중이 많이 가게 됩니다. 목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총 7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추간판이 후방으로 탈출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경추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 디스크의 증상 참 다양한데요. 목이 불편하면서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는 어깨나 팔, 손가락이 아프거나 저리거나 심하게는 움직임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죠. 일반적으로 엑스레이나 CT 등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신경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MRI가 가장 정확합니다. 유의할 것은 어깨 관절의 이상으로 인한 통증과 감별을 또 해야 되고요. 흉곽 탈출 증후군, 상완신경촌 손상, 이런 근육과 신경에 의한 증상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목에 침 같은 거를 놓고 전기 치료를 해주시는데 디스크 치료법은 뭐가 있나요? 침을 놓고 거기다가 전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찌직찌직 했죠. 이렇게 했겠죠. 전기 자극 치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가벼운 증상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나 보조기 정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온열 치료, 심부 초음파 치료, 전기 자극 치료 받으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3개월 정도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아예 힘들다, 아니면 신경 증상이 악화되면서 근력 약화까지 동반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쪽에서 접근을 해서 디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골 이식을 하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고요. 뒤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뼈 조각을 드러내고 공간을 확보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퓨전이라 그래가지고 뼈를 고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공간을 작게 확보하는 그런 마이크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눈 근육을 많이 쓰면 목 디스크가 온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눈 근육 자체가 목 디스크를 일으키는 거는 아니고요. 컴퓨터 할 때, 핸드폰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면서 목이 나오면서 하중이 실리는 거죠. 우리 머리가 무게가 보통 한 9kg, 8kg 정도 얘기를 하는데, 볼링공 무게를 우리가 목에다 얹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이 계속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근육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눌리게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쓰는 만큼 목이 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목 디스크를 가지고 계신 분이 매우 드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눈을 감고 가장 바른 자세로 목 근육을 이완하는, 또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살짝 더 높게 보는 거,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보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이제 그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차례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허리가 아프면 다 디스크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허리가 아픈 원인 중에 한 80% 정도는 디스크 때문이 아니라 근육통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는단 말이죠. 척추들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정도로 많이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더 염증이 심해지거나, 이런 분들이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연골이 수분 함량 감소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숙이고 있는 자세 아니면 갑자기 쾅 하고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그때부터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에요.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육체 노동자들이 허리 디스크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컴퓨터 앞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 사무직이나 오래 운전하시는 직종이나 이런 분들에서 오히려 허리 디스크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4단계로 보통 나눌 수가 있는데요. 1단계는 3mm 정도 살짝 밀려 나와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지만 뻐근하다는 느낌을 받는 정도로 시작이 됩니다. 단순 근육통과 비슷해서 허리 디스크 때문이라는 것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지켜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때는 초기 단계라서 충분히 휴식하고 바른 자세로 지내기만 해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수액이 섬유륜을 찢고 나온 상태, 신경을 압박하면서 그 압박된 부분에 염증 자극이 발생을 하면 다리 저림이나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침, 재채기 이런 것만으로도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의심을 하고 병원을 찾게 되는 과정이 이 2단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수술보다는 신경치료나 주사치료 같은 걸로 보조적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3단계는 디스크가 더 많이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강하게 압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방치하면 하지마비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부 환자는 수술이 필요하지만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효율적인 치료로는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성형술 같은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술 등의 방법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4단계가 되면 디스크 수액이 추간판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흘러 내려 나와 있다,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단계인데요. 통증이 너무 심각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대소변 장애라든지 하지 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 진단 방법도 목 디스크랑 똑같나요? 목 디스크처럼 엑스레이, MRI, CT 이런 영상의학적 진단을 해야 되죠. 하지만 몇 가지 진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흔히 알고 계시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기도 하죠.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한쪽 발을 서서히 위로 들어올리는 검사인데요. 어디까지 각도에 갔을 때 저림을 느끼는지 통증을 느끼는지 이걸 판단하는 검사입니다. 또 대퇴신경 신전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반대로 굽혀봤을 때 허벅지에 통증이 나타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검사인데 이 방사통이 유발이 되면 눌리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디스크와 혼돈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면서 심하게 누르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게 디스크랑 같이 있으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디스크에서 빠져나온 이 후륜액이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인대나 뼈, 관절 등이 비대해지면서 척추관을 좁혀서 신경을 더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인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돼 있는지 CT, MRI를 찍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자, PD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기록을 보면 2021년 척추질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한 22%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해요. 신규 환자는 118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럼 그중에서 20대에서 30대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까요? 석진님이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한 30% 되지 않을까요? 야, 저랑 오래같이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제 저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답은 땡! 신규 환자 118만 명 중에 47만 명, 즉 40%가 20, 30대 환자였습니다. 이 40%가 다 디스크 환자였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허리 질환은 디스크 말고 다른 거를 딱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에게도 잘 생기는 허리 질환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점점 굳어가는 류마티스성, 다시 말해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초기에 방치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돼서 척추의 강직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운동장애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사선에서 얘기하는 게 밤부 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척추가 대나무처럼 다 일자로 붙어버려요. 발병률이 여성보다는 한 2~3배 정도 남성이 많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인자인데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한 90% 정도는 HLA-B27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뻣뻣하면서 통증을 느끼는 그게 초기 증상이고요. 초기에는 운동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하면 호전이 되는데요. 계속 진행이 되면 척추가 강직이 되면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는 거죠.
진단은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골반 엑스레이, 허리 엑스레이를 찍어서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와 다른 점은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고 움직이다 보면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의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는 좀 쉬었을 때 괜찮다가 오후나 저녁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 목표는 염증을 조절하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척추의 강직을 막아서 정상적인 기능이 가능하도록 유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호흡 운동을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하면서 척추의 하중이 좀 덜 가게 하는 운동들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어깨도 종종 아픈데 어깨는 디스크가 없는 거죠. 어깨는 관절은 있지만 거기에는 하중이 되는 이 디스크 조직이 따로 있지는 않죠. 어깨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어깨 관절은 여기 말고 보통 여기를 어깨 통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육통이랑 관련이 있는 쪽이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깨가 아프면 꼭 팔이랑 뒷골,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북목, 일자목 이런 식으로 목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힘을 주게 되면 어깨 축지 쪽에 있는 근육들이 다 긴장을 해요. 말은 어깨 결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아픈 곳은 어깨 관절이 아니라 이 어깨 축지 아니면 뒤에 견갑골 부위 이런 데를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이 근육을 관장하는 신경이 더부신경 그리고 견갑상신경, 등 쪽 어깨신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더부신경을 누르는 근육이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이 경직되고 긴장이 될수록 두통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살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파스를 붙이는 건 도움이 되나요? 파스 좋죠. 파스라는 게 진통소염제를 피부로 흡수할 수 있게 이렇게 패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따뜻한 파스, 찬 파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파스는 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을 조절을 해줍니다. 그중에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파스는 근이완 작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차가운 느낌이 나는 그런 파스는 진정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치료법, 예방법 다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 오늘 디스크 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좋은 자세가 중요하다입니다.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디스크는 훨씬 좋아지거나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석진님 이제 유튜브 할까요? 진짜 찐 엔딩인데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찍으면서 한 해 동안 뿌듯하고 뜻깊었어요. 제 얘기를 담아주시고 그걸 또 편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해주시고 이런 과정이 저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채널 운영하시는 하나생명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우리 PD님이랑 카메라 감독님들 그리고 매니저님, 작가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길었던 이 20화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잡음너요 왜? 석진님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이거 뭐예요? 마지막화 촬영을 와 웬일이야. 석재쌤 그리고 유튜브학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엔딩 어떻게 해야 돼? 야, 울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하나 둘 셋. 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엔딩 멘트는 똑같이 가야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이롭게 했길 바라면서 석재 유튜브학과 여기까지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